요즘 보면 온통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립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식음료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타격이 심각한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예전의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죠. 오래전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얼핏 알고 있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창고에서 치즈를 발견하고 치즈를 먹던 쥐들이 치즈가 점점 없어지자 다른 곳으로 치즈를 찾아서 떠나는 내용인데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치즈가 없어지자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떠나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는 거기에 남아서 이미 다 먹고 없어진 치즈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곳에 남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이솝우화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도소매업을 하는 중소상공인가 그리고 식음료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나 산업이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노미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거죠. 경제와 산업의 신체제가 구체제를 대체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업이라든가 심각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없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도 도소매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도 백화점이라든가 할인점 또는 도소매업을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 때문이죠.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고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시간을 들이고 비싸게 물건을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이유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상점은 태생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웬만해서는 버튼웨이가 쉽지 않겠죠. 때문에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포식자처럼 시장을 독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건 시대의 흐름이죠. 대세고요.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늦출 수는 있겠죠. 약간. 그러나 결국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를 거스르려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건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장사나 창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치즈는 이미 다 먹고 없는데도 과거의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혀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1년 전인가요? 그때 IMF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사회 전반에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낮잠을 자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경고망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는 거죠. 이런 혼란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개인들은 말이죠. 괜히 뭘 한다고 깝죽거려 봐야 대부분 털리게 돼 있습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얼렁뚱땅 장사를 하거나 창업을 하는 건 미친 짓이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닥이 칠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투자도 그때 하는 거죠. 그래야 위험 부담도 없을 뿐더러 먹을 것도 많습니다. 또한 무척 싸고요. 그럼 바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온통 언론에서 떠들어댈 겁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와 동시에 자살자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게 바로 바닥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막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자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확실하게 바닥을 알리는 신호는 없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 자살한 사람이 있었죠.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바로 바닥을 알리는 최고의 신호죠. 10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구조조정이 이제 급격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발버둥을 쳐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는 건 사발면이 아닙니다. 쉽게 좋아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썩어 빠진 것들을 모조리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괜히 뭣도 모르고 창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투자를 한다,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죠. 투자도 그렇지만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내수라든가 고용이 좋아지려면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성과를 바라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아무리 단타를 쳐봐야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것만큼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중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만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